늦은 오후 해가 기울어지는 시간대였습니다. 동네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 미정인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죠. 가게 안쪽 구석진 자리에 박철수 할아버지가 홀로 앉아 계셨어요. 이른을 넘긴 나이답게 등이 굽어 있고 때가 탄 회색 외투에 무릎이 해진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김밥 나왔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며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굵고 거칠었지만 젓가락을 잡는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단정했죠. 식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린 소녀는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손글씨로 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박철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스며나왔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 동네도 마지막인데. 박철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30년간 수백 개의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아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 찾아야 했죠. 분식집 문이 벨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또래또래한 고등학생 4명이었어요. 염색한 머리에 교복 셔츠를 대충 걸친 모습, 누가 봐도 동네 일진들이었습니다. 아, 여기 완전 구려. 리더 격인 학생이 코를 찌푸리며 말했어요. 박철수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계속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잔잔했고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일진들은 카운터 앞에서 뭔가를 주문했고 곧 자리에 앉아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구석진 자리에 박철수에게 향했어요. 야, 저기 봐. 걸어다니는 구질구질 박물관이네. 리더가 박철수를 가리키며 킥킥 웃었습니다. 다른 일진들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돌려 바라봤어요. 박철수는 여전히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죠. 형, 저 할아버지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옆에 앉은 학생이 일어서려 했지만 리더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잠깐만. 재밌겠는데? 리더는 천천히 일어나 박철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뒤따라왔죠. 분식집 아주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귀 안 들리세요? 박철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맑고 깊었어요. 마치 고요한 호수 같았죠. 들려.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리더는 그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친구들 앞에서 기세가 꺾일 수는 없었어요. 그럼 대답을 해야죠. 우리가 인사했는데. 리더가 박철수의 젓가락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김밥이 담긴 접시를 밀어냈어요. 김밥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죄송. 일진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다가오려 했지만 다른 일진이 막아섰어요. 아주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랑 대화 중이거든요. 박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리더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요했던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뭔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죠. 젓가락 내놔. 뭐라고요? 젓가락. 내놔. 박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리더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보고 있었고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완전 돌았네. 젓가락 갖고 싶으면 무릎 꿇고 빌어봐. 리더가 젓가락을 머리 위로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철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구부정했던 등이 곧게 펴지더니 그의 키가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어깨는 여전히 넓었고 서 있는 자세가 범상치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젓가락 내놔.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노인의 나약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경고음이 깔려 있었죠. 리더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어요. 이 미친 할아버지가 진짜로. 리더가 박철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박철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리더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순식간에 빼앗더니 그 젓가락 끝으로 리더의 손목혀를 정확히 찔렀어요. 아! 리더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이 마비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른 일진들이 당황해서 달려들었지만 박철수는 침착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박철수는 젓가락 하나로 그의 팔꿈치 안쪽을 찔렀어요. 학생은 팔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학생이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박철수는 젓가락 두 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며 그들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어 4명의 일진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집어들며 조용히 말했어요. 실전은 말이 없지. 분식집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입을 벌린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허름한 노인이었던 박철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가게를 어지럽혔네요. 박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은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어요.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일진들을 보면 방금 전 일이 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그게 맞습니다. 박철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새로운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일진들은 여전히 바닥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그중 리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야? 박철수는 젓가락을 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들 찾아다니는 늙은 아버지야.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분식집 앞에 순찰차 2대가 멈춰섰고 경찰관들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그중 앞장선 사람은 오 팀장이라는 네임택을 단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오 팀장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일진들을 보더니 구석진 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는 박철수를 발견한 거죠.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오 팀장이 천천히 박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은 일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 팀장이 박철수 앞에 섰습니다. 박철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철수? 중사님이십니까? 그 말에 박철수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오 팀장은 곧바로 자세를 바로하며 경례를 했어요. 21년 전 특수부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았던 오민석입니다. 분식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경찰관이 민간인에게 경례를 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박철수는 잠시 오민석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민석? 그때 그 꼬마 맞나? 훈련 중에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했던? 맞습니다. 교관님께서 그때 저를 달래주셨죠. 남자는 울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오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1년 만에 재회였어요. 그는 당시 19살 신병이었고 박철수는 전설적인 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관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긴 이야기야. 박철수가 테이블 위에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오민석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아드님을 찾고 계시는군요. 30년째 찾아다니고 있어. 이 동네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박철수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오민석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뭔가 떠오르는 표정을 지었어요. 교관님, 혹시 이분 성함이? 박민수? 7살 때 입양으로 보냈어.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거든. 오민석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교관님, 혹시 이 근처에 행복한 입양센터라고 아시나요? 알지. 거기서 민수를 보냈으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센터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했는데요. 입양 기록을 정리하면서 박민수라는 이름을 본 기억이 납니다. 박철수의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정말인가?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민석은 급하게 핸드폰을 조작하며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과장님? 저 오민석입니다. 혹시 지난달에 정리했던 행복한 입양센터 자료 있죠?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검색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관절이 하얗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박민수, 1987년 1월 15일생. 입양 가정은 이 근처 신정동의 최 씨 가문이네요. 오민석이 전화를 끊고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신정동. 여기서 10분 거리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관님. 오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집안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입양된 아들이 생부를 찾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기 캠페인을 도와드렸거든요. 박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럼 민수도 나를 찾고 있었다는 말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근처 분식집들을 돌아다니며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어제 젊은 남자분이 와서 옛날 군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이분 보셨냐고 물어보면서 박철수와 오민석이 동시에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젊은 군인이 정자세로 서 있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아주 늠름하게 생겼더라고요. 박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군복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20대 초반의 박철수가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말인가요? 맞아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아주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박철수의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30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간절함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수가 정말 나를 찾고 있었구나. 오민석이 박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교관님, 제가 연락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일진 리더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민석이 돌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폭행 혐의로 조사받아야죠. 특히 노인분을 괴롭힌 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 이틀 정도면 괜찮아질 거야. 이틀 후 분식집 앞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오민석이 전해준 소식 때문이었어요. 박철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씻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래봤자 낡은 정장 하나뿐이었지만요. 할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찻잔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7살 어린아이였던 민수는 이제 37살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결혼도 했을 수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지 모르죠. 오전 10시 정각 분식집 앞에 한 대의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오민석이 내렸고 조수석에서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내렸어요. 그는 잠시 분식집을 바라보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철수도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어요. 비록 30년이 흘렀지만 그 남자의 눈매와 코선에서 어린 민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다.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식집 문이 열리고 오민석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로 민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분식집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는 박철수를 발견했어요.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죠. 아버지, 맞으신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수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가 민수냐? 네, 박민수입니다. 최민수로 살아왔지만 원래 이름은 박민수예요. 민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보내신 거예요? 민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 혼자서는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럼 왜 지금까지 찾으셨어요? 저를 버린 거라면. 버린 게 아니야. 박철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꿈에서 만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너를 찾아 나섰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찾았어요. 20살 때부터 계속. 20살 때부터? 박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 수첩에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제 출생에 대해 알려주신 게 20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전국 각지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박철수라는 이름이 적힌 리스트들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동명이인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박철수는 그 수첩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을 찾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왜 원망하지 않았니?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찾아오지 않는지. 민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입양될 때 아버지께서 편지를 남기셨다고.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편지? 박철수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편지를 쓴 기억이 없었거든요. 민수가 지갑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너무 낡아서 거의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수야,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보내는 게 아니야. 너무 사랑해서 보내는 거란다. 아빠 혼자서는 너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없어.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자라다오. 아빠는 언젠가 반드시 널 찾아갈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 있어라. 민수가 편지를 읽는 동안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민수를 입양 보내던 그날 밤 술에 취해 끄적거렸던 편지였습니다. 아빠. 민수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박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철수가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민수도 아버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식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민석도 분식집 아주머니도 심지어 며칠 전 박철수에게 당했던 일진들도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이제 저 혼자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민수가 아버지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살자. 박철수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분식집 미정인에는 이제 철순의 김밥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라는 부제도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김밥 3인분 나갔어요. 민수가 주방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철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김밥을 썰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배운 요리 솜씨가 제법 좋았습니다. 알았어. 금방 나간다.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예전의 허름하고 쓸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매일 아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는 일상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김밥 맛있어요. 어린 학생이 엄지손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많이 먹어라. 키 크려면 잘 먹어야 해.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오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며칠 전 사건의 일진들이 따라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교관님, 안녕하세요. 오민석이 인사했습니다. 일진들도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리더였던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박철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어요.
사과는 받았어.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이 목소리를 모아 대답했습니다. 그럼 김밥이나 먹고 가거라. 배고프지?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대신 조건이 있어. 박철수가 주방에서 나온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 가게 일 배우고 있거든. 너희들이 단골 손님이 되어서 많이 와줘. 그럼 용서해주지. 학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매일 올게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난 후 박철수와 민수는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서 꿈인 것 같아. 박철수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밥값 하는 사람이 된 것 같구나. 아빠는 원래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아들 없는 아빠는 반쪽짜리야. 이제야 완전한 사람이 됐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게 앞 간판에 불이 켜지면서 철순의 김밥이라는 글자가 따뜻하게 빛났어요. 30년 만에 찾은 행복이 그 빛처럼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